10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평군이 추진 중인 광역형 종합장사시설이 군민 제한 사업 공모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관 주도 방식에서 군민 자율 사업 방식으로 전환된 가평군 장사시설, 무엇이 변한 것인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단로한 건축주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연천군이 오는 13일부터 연천 빅스 은통 일반산업단지 제2차 분양을 시작합니다. 연천 일반산업단지 분양 절차 등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포천시가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다음 달 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조광환 남양주시장은 오늘 진저읍 생활쓰레기 배출 개선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화요일 첫 소식은 가평군 종합장사시설 뉴스로 시작합니다. 가평군은 그동안 포천시와 남양주시, 구리시 등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해왔습니다. 가평군은 이를 위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를 2차에 걸쳐 공개 모집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주민 반대와 후보지 부적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이에 따라 군민 대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군민 의견을 중심으로 군민 자율 제한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민 제한 방식은 1개 이상 마을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 규모는 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화장시설 3기 이상과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장례식장, 부대시설을 갖추면 됩니다. 가평군은 장사시설이 유치되는 지역엔 화장로 1기당 20억 원을 지원하되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과 식당,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유치마을에 제공하고 화장 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제한사업 신청 방법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등록상 세대주 가운데 55% 이상 주민동의서와 장사시설 건립 추진 제한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읍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동안 관주도 방식에서 민간 주민 제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평군 장사시설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 금액보다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건축주와 시공회사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적게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한 허위신고 5건도 적발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도급금액은 162억 원으로 1억 4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잡고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지방세 포탈죄 및 포탈 방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경기도가 밝혔습니다. 연천군이 내일부터 연천 빅스 은통산업단지 제2차 분양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2차 분양 용지는 식료품 5필지, 임대는 섬유 제조업 7필지 등 총 여러 필지라고 연천군은 밝혔습니다. 연천군 빅스 산업단지는 도로와 교통 여건 등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이 저조한 연천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작한 산업단지를 뜻합니다. 총 6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85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인 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1,543억 원을 투입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연천군 빅스 산업단지에는 산업시설뿐 아니라 근로복지를 위한 행복주택 100호와 기업지원시설 등을 갖춘 신개념 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분양 공고를 시작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분양 접수를 받아 다음 달 29일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연천군은 밝혔습니다. 포천시가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다음 달 중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천시는 농민기본소득지원금 신청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위원회 검증과 선정 절차를 거쳐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검증과 선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치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포천시는 밝혔습니다.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경기도 17개 시군으로 확대해 분기별 15만 원씩 연간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 끝으로 남양주시 소식입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오늘 진접읍에 있는 생활쓰레기 배출 개선 프로젝트 마이홈 클린존 및 삼색존 설치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남양주시 금곡리 일원에 조성된 마이홈 클린존과 와촌마을 입구 교차로에 설치된 삼색존 현장을 확인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준 사회단체의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홈 클린존은 공유지의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건물마다 3가지색 고무 매트를 배부해 자체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4월 진접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상가주택이 밀집해 있는 금곡 택지지구를 에코로드로 선정하면서 추진됐습니다. 마이홈 클린존 사업은 관주도가 아니라 주민 자율 참여로 시작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진접읍 주민자치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전화로 모셨습니다. 김 위원장님 전화에 나와 계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앞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마이홈 클린존,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만은 어떤 뜻인지요? 저희가 이제 남양주시에 네. 이제 그 삼색존을 이제 시작으로 했지만은 진접읍에서는 그 상가 밀집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 100여 상가가 있는데 한 군데 삼색존을 하다 보면 이제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원룸 주인들을 일일이 멘토를 해서 집집마다 건물 입구에 이제 삼색존을 설치를 하면서 지금은 약 한 5개월 이상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깨끗해졌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더라. 그래요? 네, 그럴 수 그런 있죠. 이야기들을 네네. 해주시더라고요. 네. 주민들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면 이제 창피할 정도의 이제 느낌을 네.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요. 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제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쓰레기도 치우고 우리 남양주시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부동산 가격, 집값도 올라갔다. 맞습니다. 이거 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주민분들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시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뭐 사무국장님, 많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합심 단결하고 또 직접 가셔서 말씀하신 대로 멘토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우리 진접읍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남양주시 전체로 좀 전개됐으면 그런 운동 차원으로 좀 봤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시 전체가 아니라 전국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가주택이라 그래도 그런. 네네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제 쓰레기 놓는 자리를 계속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도래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좀 정부 찾아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예 건축물 시공 단계서부터 시작부터. 네, 그렇죠. 시작부터 좀 해주시자는 바람에서 이제 시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 저 남양주시에서 또 그리고 시장님하고 또 시민들께서는 우리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마이홈 클린존 사업을 이끌고 계신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자치위원회 김기철 위원장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경기도 당직자 등 16명이 가평에서 골프를 치고 차기 군수 유력 후보자를 포함해 30여 명이 부적절한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4단계가 시행 중인데 많은 사람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해 방역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천, 타천 국민의힘 유력 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을 소개했다는 증언도 나와 사전 선거 운동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선 갓근을 고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직 군수까지 포함해 차기 유력 후보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의혹을 증폭시킨 당사자들이 오히려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초가 삼간이 불타고 있는데 불부터 끌 생각은 안 하고 불을 지른 사람 찾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골프장 사건에 이어 판박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를 색출하면 어쩌자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은 제보자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군수와 유력 후보자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 NJ 뉴스 8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